네, 안녕하세요. 김성천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는지요? 예, 이번에도 또 좋은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이번 주 주제는 그 학교 수업만 어떻게 믿어요? 그래도 학원은 개별적으로 지도해 주잖아요.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 교사인 저로서 죄송스러운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학교는 아무래도 개별 지도를 잘 못해주고 통으로 40명, 30명 통으로 좀 교육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한 명 한 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지 못한 거고, 그러한 수요를 사교육 시장에서 좀 잘 해결해주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결국 학원에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또 이렇게 학원에 혹은 과외 시장에 이렇게 또 아이들을 맡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제 학교가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럼 정말 학원은 그런 개별화 지도를 정말 잘해주는 것일까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할 주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여기 이제 학원을 보게 되면, 학원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어떤 심화라든지 선행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선행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복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왜 이렇게 많이 학원에서 어떤 복습 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선행 중심의 프로그램을 많이 가동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학생들이 그 학업을 따라오지 못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학생들을 잘 케어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학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물론 그런 학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좋은 학원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회원 가운데 하시는 토정신 과학쌤, 이분이 운영하는 그런 학원 같은 데는 근데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학원들이 다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닐 거고요. 분명히 또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좀 사실인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 아이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주고 보충해주는 이러한 학원 프로그램이 사실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좀 학원 수익 구조하고도 좀 연결이 됩니다. 일단 이제 학원도 아시다시피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차량 운영비, 부대 비용 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감당을 하려면 학생 수가 많아야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학생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많아질수록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아야지만 많아질수록 학원이 운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개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학원의 입장에서도 그 개별화 교육을 하면 할수록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비를 올리면 되는 것 아니냐? 교육청의 규제를 또 수강료로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또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에서도 사실 개별화 지도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학원 역시도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학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학원은 아무래도 이제 성과를 자꾸만 알리고 입시에 대한 성과가 좋은 학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과학고 몇 명 합격, 외고 몇 명 합격, 심지어는 중간고사 1등 이내, 기말고사 1등 이내, 입학시험 1등 이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들은 그만큼 성과를 내서 입소문을 빨리 내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가장 빠른 방법은 우수한 학생들이 성과를 내는 거죠. 이러한 어떤 그 마케팅 전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 그럼 학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선행 중심의 프로그램이 더욱더 나은 것이지, 이렇게 학업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학생들을
개별 보충해주고 도와주고 이러한 방식은 좀 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원의 입장에서는 일단 우수한 학생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좋은 입시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부담이 있는 거고요. 일단 물이 좋은 학원, 즉 우수한 학생들이 온다라고 하는 학원이라는 이미지를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업 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을 위한 어떤 강좌보다는 학습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강좌를 많이 만들어내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선행학습 프로그램들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과를 빨리 내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건 한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든지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학원에서도 오히려 좀 받기 힘들어하고 그들을 위해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잘 마련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들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제 꼭 자기가 어떤 좋은 학교에 간 것이 꼭 학원 효과 때문은 아닌데 여전히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광고를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학원이 어려우면 과외를 시켜야 된다는 말이냐? 이런 이제 고민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외도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과외는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이들이 좀 과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죠. 공부하다가 뭐 전공 공부하다가 이제 부랴부랴 또 이렇게 또 시험 그 강의를 앞두고 준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교과 전문성이 높다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대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과거 자신의 입시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데 어떤 개념과 원리를 충분히 설명하기보다는 좀 피상적인 설명에 그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명문대 학생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학생 개인의 어떤 학습 의지가 없으면 그 효과를 좀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외가 또 만능은 아니다. 마술 램프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학습 의지는 있는데 기초학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학생의 경우라면 과외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공부를 하다가 막힌 부분들에 대해서 1대1로 도움을 받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효과적인 과외 공부는 결국 대학생의 일방적인 강의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본인이 학습을 하다가 막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고 그 부분을 이제 과외 선생님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이 논리는 뭐 과외뿐만 아니라 학원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본인 스스로 공부하다가 막힌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제 어떤 학원 선생님의 강의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단체에서는 뭐 학원을 무조건 끊어라. 학원은 뭐 악이다. 이런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적절히 공부를 하다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과목별로 취약한 영역들을 잘 찾고 돌파구를 스스로 좀 찾아보는 그런 작업들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해결이 안 된다. 본인 스스로. 이랬을 때는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겠죠. 다닐 때 이제 선행학습 프로그램과 우수한 학원 학생들이 모인 그런 특별반 과정을 자랑하는 학원보다는 기초와 보충 프로그램이 내실화되어져 있는가, 복습 중심의 학습이 있는가, 또 개별 지도에 신경을 좀 쓰고 있는가, 이러한 가능성들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최적의 학원을 선별해서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또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하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죠, 우리 아이가. 그랬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주나요?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도와줄 수 있는데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와주기가 어렵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사회에 비교적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학원이 있나요? 그 이유는 뭘까요? 혹은 뭐 본인은 또 다른 판단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고요.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원은 어떤 특성들을 좀 보이고 있는지 한번 또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학원 선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냥 집에 가까운 데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 학부모님들의 입소문이 난 곳이면 좋습니까? 아이 친구들이 다니는 곳이면 좋습니까? 한번 그러한 학원 선별의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복습 중심의 학원이냐,
그 어떤 학습 능력이 떨어진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학원이냐, 심학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지나치게 선행 위주로 가는 학원들을 배제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제시를 했는데, 과연 이러한 기준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어떤 기준을 또 갖고 계시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학원만 비판할 수 없죠. 학교 교육의 경우에 또 어떤 점이 좀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친절한 학교상을 꿈꾸고 계십니까? 저희가 좋은 교사 운동에 있으면서 제가 좋은 교사 운동 정책실장을 할 때 우리 학기 초에 학부모님들에게 편지를 보내자라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본인이 어떠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려주자. 좀 더 친절한 교사의 상을 제시를 해본 적이 있는데 뭐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좋습니다. 학교 교육의 경우에 좀 어떤 점이 좀 개선되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러한 어떤 좋은 입소문이 난 학교, 최근에 뭐 혁신학교 운동이라고 하는 흐름들도 있는데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외라든지 학원, 학습지를 좀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좀 스마트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노하우들을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